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평면 곡선을 어떤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곡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XY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t-sin t, 1 코사인 t로 매개화되어 있는 곡선이 있어요. t가 임의의 실수가 아니고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면은 0,0과 28,0을 잇는 어떤 곡선이 됩니다. XY 평면에 요 1사분면에 놓여있는 어떤 평면 곡선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얘를 X축 중심으로 2파이만큼 한 바퀴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회전시키면 곡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X축으로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Y축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매개화된 곡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Y축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뭐를? 요 곡선을, 사이클로이드를 그렇게 해서 생기는 회전면이 있을 거예요. 2차원 곡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각화를 해봅시다. 3차원 공간에서 x, y, g가 있으면 xg 평면이라는 건 뭐예요? y는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xg 평면만 따로 그리면 이게 y는 0인 건데 g는 x제곱이래요. g는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데 단 x의 범위가 0부터 루트 2까지.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상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 xg 평면의 1사분면 바로 여기 있겠죠. 요게 바로 g는 x제곱이에요. 단 x는 0부터 루트 2까지만 달리는 거고 그러면 g는 0부터 2까지 달리는 거죠. 요 커브를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사발처럼 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이 회전체의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하는 회전면의 넓이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XY 평면 위에 다음과 같이 매개화된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X좌표와 Y좌표는 T에 따라서 변하는데 T의 범위는 T0부터 T1까지예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이 XY 평면에서 어떻게 생겼겠죠? 그런데 YT는 0 이상이라고 가정해요. 즉, 이 반평면 위에 곡선이 놓여 있어야 돼요. 왜? YT, 높이좌표가 양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개화된 곡선이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xt, yt가 되는 거고 t가 t0일 때 요점, t가 t1일 때 요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관심사는 뭐냐면 요 매개화된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축이 되는 거고 얘를 회전시키면은 이렇게 요렇게 생겼고 그 사이에서 요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돼서 단면은 어떻게 돼요? x축의 수직인 걸로 자르면은 다 이렇게 원판이 나올 거예요. 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체의 3차원 입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테두리, 옆면만 보는 거예요. 그 옆면을 시그마라고 했을 때 곡면 시그마의 넓이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t가 지금 매기변수 t는 t0부터 t1까지 달리는데 뭔가 t에 대한 적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이 뭔지를 보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 2파이 yt에다가 스퀘어 루트가 들어간 어마어마하게 무시해 보이는 익스프레션이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회전면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도대체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고요. 일단은 이걸 이용해서
이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매개화된 곡선인데 얘는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x축, y축이 있고요. x0는 x0부터 x1까지 달리는 거여서 x는 x0, x는 x1을 긋고 이제 여기에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는 이 그래프를 x축을 중심으로 360도 2파이만큼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x0부터 x1까지 x에 대한 적분인데 이 녀석을 적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 클레임은 이 공식은 밑에 있는 공식으로부터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매개화할 수 있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xy는 x를 t라고 두면 y는 뭐가 되나요? f x 자리에 t를 대입합시다. 그리고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t가 곧 x죠. 그러니까 t는 x0부터 x1까지 달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반적인 공식을 쓸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xt는 t고요. yt는 바로 ft예요. 따라서 그래프를 돌리면은 요거를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는 x0부터 x1까지 t0 대신에 x0, t1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dt 그대로 쓰고 2파이 yt는 뭐예요? yt는 ft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에 xt는 뭐냐면 우리는 xt는 t예요. 그러니까 xt를 t로 미분해봐야 t를 t로 미분해봐야 뭐예요? 1이죠? 그걸 제곱해도 1이고 플러스 something의 제곱인데 뭐를 미분하는 거냐? yt를 t로 미분하는 거예요. y는 ft죠? ft를 t로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전면의 넓이는 이렇게 나타내져요. 이거랑 비교해봐요. 매개 변수를 단순히 t 대신에 뭘 쓰면 돼요? x로 바꿔치기 해주면 x는 t예요. 이렇게 회전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돌렸을 때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일반적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질문은 뭔가요? 얘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매개화된 곡선을 돌려가지고 얻은 회전면의 넓이를 계산해 봅시다. XY 평면 위에 어떤 곡선 C가 주어져 있는데요. C는 XT, YT로 매개화되어 있고요. T는 T0부터 T1까지 달려요. YT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YT는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개화된 곡선을 개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 곡선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는데 돌릴 곡선을 C라고 하고요. 이 C를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2파이만큼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 그림은 엉망진창이지만 이 녀석을 이제 코딩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코딩할까요? X, Y, Z 3차원 공간에서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요. xt는 변하지 않아요. xt는 x는 xt를 그대로 물려받고요. 이제 xy축이 있으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xy 평면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게 C예요. C를 이제 X축 중심으로 돌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어떤 한 점이 이렇게 한 바퀴 돌 거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YT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YT는 여기 평면상에서 YT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가 YT예요. 즉 X축까지의 거리가 YT예요. 따라서 여기는 바로 회전축까지의 거리, 회전축까지 거리, 회전축까지 거리에다가 각각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돌려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붙여줘야 됩니다. 마치 원기둥 좌표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뭐예요? 시각 t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곡선상에서 yt였죠. 그래서 이걸 매개화하면 xt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내려 쓰고 코사인 사인 앞에 yt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t의 범위는 애초에 t0부터 t1까지 달리는 거였고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2파이까지 달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매개화된 곡선 xt, yt를 x주위로 회전해서 얻은 회전면은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xt, yt 코사인 세타, yt 사인 세타. 자, 그래서 회전면을 매개화했어요. 이 매개화된 녀석의 이름을 캐피털 X, t 세타라고 불러줍시다. 그러면 회전면을 매개화를 했고요. 세타는 돌리는 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뭘 계산해야 되죠?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해야 돼요. 그쵸? 이 회전에서 얻은 공면을 내가 시그마라고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이 회전면의 이름을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위에서 에어리어 엘리먼트 ds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시그마를 어떻게 매개화했어요? x를 가지고 매개화했죠? 그래서 x가 아니고 dt, d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앞에 붙어야 되는 density가 뭐냐면 바로 capital X, 회전면을 매개화하는 xt 세타를 t로 편미분해서 접벡터를 얻고 세타로 편미분을 해서 접벡터를 얻은 다음에 두 개가 이루는 두 접벡터, 두 편미분 벡터를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density로 갖는 녀석이 정확히 시그마 위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 ds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캐피털 X, T 세타. 우리 매개화 했잖아요. 걔를 T로 편미분하고, 세타로 편미분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고, 길이를 재고, 한 땀 한 땀 계산해야 돼요. 자, 캐피털 X를 T로 편미분하면, 자, 이거를 T로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dx, dt. 두 번째 성분은 dy, dt에다 코사인 붙인 거,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은 dy, dt하고 사인 세타를 붙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캐피탈 X 세타로 편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0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yt의 사인 세타. 세 번째 성분은 yt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접벡터들을 구했고요. 이 두 개의 접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접벡터가 이루는 각을 한번 재볼 거예요. 즉, 닷 프로덕트를 계산해 봅시다. 얘하고 얘랑 닷 프로덕트를 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나요? 우당탕탕 계산해보면 0이 나와요. 아, 두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두 개의 편미분 벡터의 각각의 크기를 재서 쌩으로 곱하면 돼요. 이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언제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t로 미분한 거 요거의 크기를 재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데 마지막 두 개는 dy dt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dy dt 사인 세타를 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마지막 두 개의 제곱의 합은 y를 t로 미분한 거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XT를 XT 세타를 t로 편미분해서 얻은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 됩니다. 반면에 x 세타로 미분한 거, 그 녀석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두 번째 성분이 각각 yt 앞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yt 앞에 코사인 세타니까 두 개의 제곱의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yt의 절대값인데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yt는 양수라고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계산에 의하면 에어리 엘리먼트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에어리 엘리먼트는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은 yt 곱하기 루트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했어요. 요만큼 원래 적분식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은 녀석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area of 시그마를 계산해야죠. 회전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area of 시그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곡면 시그마 위에서 1을 면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시그마를 매겨를 뭘 했어요? xt 세타로 했죠? t 세타가 살고 있는 도메인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즉, t는 t0부터 t1까지 달리고요. 세타는 세타 0부터 아니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시그마 위에서 에어리 엘리먼트 여기서 구해놨어요. 이거 곱하기 dt d세타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yt의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에다가 t세타 평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 dt d세타를 쓰고요. 자, 이걸 적분을 계산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이중 적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반복 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세타가 먼저 달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한 바퀴 돌리는 거는 0부터 2파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t는 t0부터 t1까지 달리고 yt, 그 다음에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안쪽에 dt, 바깥쪽에 d세타가 있죠. 자, 그러면 반복 적분은 쓸 때는 우리가 위에서 아래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반복 적분을 계산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자, 이건 t가 어떤 적분이겠죠? 이건 바깥으로 나가고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뭐가 붙어요? 2파이가 붙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타에 대한 적분은 사실상 없고 t에 대한 적분만 하면 되죠. 여기 보면 2파이 yt, 2파이 yt, 그 다음에 이 녀석 루트에 안에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자, 그래서 회전면을 매겨를 했고요. 캐피탈 x t 세타를 가지고 회전면을 코딩했어요. 돌아가는 각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그걸 이용해서 회전면을 간단히 매겨할 수 있었고요. 사각함수를 통해서 회전면의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 회전면의 공식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XY 평면에서 매개화된 곡선 XT, YT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공식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온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에다가 d2를 붙인 거. 요 미분 형식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회전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곡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곡선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곡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죠? 바로 곡선 C 위에서의 랭스 엘리먼트예요. 이 녀석이 정확히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의 루트에다가 dt를 붙인 거죠. 속도 벡터의 크기란 말이에요. 여기 붙은 게. 그러니까 곡선 C 위에서 얘는 다름 아닌 뭐예요? 이만큼은 랭스 엘리먼트가 됩니다. 따라서 곡면의 넓이는 t에 대한 매개 변수 t에 대한 1변수 함수 적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얘는 기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녀석은 곡선 C, 돌릴 곡선 C 위에서 ds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2πy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ds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위끝과 아래끝은 그대로 t0부터 t1까지 물려받고 2파이 y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대입해요? yt를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이 회전면의 넓이는 그냥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 선적분으로 생각하면은 2πy라는 걸 선적분하는 거예요. 돌릴 곡선 C 위에서. 자, 이 선적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러울까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돌릴 곡선 C가 있어요. 이 곡선 C 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2πy라는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y가 뭐죠? y는 바로 여기 x, y가 있으면 y는 바로 x축까지의 거리예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공식은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회전면의 넓이 공식은 매개화를 이용하지 않고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축이 하나 있고요. 축의 한쪽에 이렇게 곡선 C가 주어져 있어요. 이 녀석을 이 축을 중심으로 360도 2파이만큼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곡선 C 위에서의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를 선적분하는 거냐면 2파이 곱하기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뭐냐 하면은 선적분이에요.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이거든요. 곡선 C 위에서 어떤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데 그게 뭐냐면 2파이 곱하기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 뭐냐면 여기 곡선 위에 있는 각 점 x, y마다 이 점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 녀석이 바로 something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돌리는 축이 x축이다. 그러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나요? 높이 좌표, height. 여기서는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더 자세히 쓰고 싶다 그러면 C의 2파이의 회전축까지의 거리 ds 이렇게 선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C를 돌려가지고 C를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을 매개화해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해가지고 공면의 넓이를 한 땀 한 땀 구한 다음에 최종 결론식을 선적분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자, 그러면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최종 공식을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파이 y라는 건 이 그림에서 뭘 뜻하죠? 자, y를 반지름으로 하고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예요? 2파이 y예요. 여기에다가 ds 선적분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델타 s가 0에 가까울 때 이 회전면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y고 즉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y고 높이가 델타 s인 원기둥을 생각해요. 이 원기둥의 옆넓이 하고 언제 델타 s가 0에 가까울 때 여기 지금 공면상에서 회전체를 그리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곡선 C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전면 요 조각 x가 조금만 변했을 때 요거를 돌리면은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꾸불꾸불한 프로파일 커브로 갔겠죠. 이 회전면, 이 옆면의 넓이랑 이 반듯한 원기둥 옆면의 넓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지만 이 원기둥 옆면의 넓이는 2파이 y 곱하기 델타 s고 이 녀석은 구하고자 하는 회전면 조각의 옆넓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델타 s를 0으로 보내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바로 요 회전면 넓이 공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즉 주어진 회전면을 축의 수직인 평면들을 쫙 잘라가지고 생긴 그 조각들을 원기둥 면의 넓이로 근사시키고 그 원기둥면이 조각의 원기둥면은 뭐냐면 밑면은 2파이 y를 둘레 길이로 갖고 옆면은 바로 델타 s 길이랑 아주 가까운 녀석이죠. 따라서 이것들을 적분하는 것이 2파이 y를 프로파일 커브 C 위에서 선적분하는 게 회전면의 넓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걸 엄밀하게 우리가 증명을 한 것이고 또는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곡선 위에서 프로파일 커브 위에서 선적분을 하면은 그게 회전면의 넓이가 되는지 요 근사시키는 그림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 주위로 회전시켜서 얻은 곡면의 넓이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더 일반적인 매개화된 곡선을 돌려가지고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의 특수한 경우로서 이해할 수 있었죠. y는 fx는 x는 t, y는 ft 이렇게 그래프는 매개의 변수 표현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인 공식의 특수한 경우로서 이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매개된 곡선을 회전시켜서 x축으로 회전시켜서도 곡면의 넓이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돌리고자 하는 프로파일 커브를 C라고 두면 C 위에서 선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어떤 스칼라 함수를 선적분하는 거냐? 2파이 y 축까지의 거리 자, 이 공식을 기억해 두면 2파이 y를 C에서 선적분한다. 이걸 기억해 두면 이 공식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DS를 에어리얼 랭스 엘리먼트를
length 엘리먼트를 우리가 포멀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루트 스퀘어 루트에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분 형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dx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해놓고 여기 마지막에 dx를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자, 곡선 그래프 y는 fx 위에서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나요?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하면 정리 조건에 의하면 x0부터 x1까지 달리고요. 여기를 보면 일단 2파이 y는 그대로 물려받고요. 근데 y가 뭐예요? 정확히 fx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에 x를 x로 미분하면은 1이고 y를 x로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그리고 마지막에 붙여야 될 건 dx죠. 그래서 이거를 y는 fx를 돌릴 때는 이렇게 지금 여기 스테이트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냥 fx 대입하지 말고 어차피 y가 x에 대한 함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x0부터 x1까지 2파이 y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dy dx의 제곱에다 dx를 씌운 거. 요게 바로 y는 fx라는 그래프를 x축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회전만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프로파일 커브 위에서 2파이 y를 선적분하는 거를 xy 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파푸스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에 주어진 어떤 곡선 C를 xy 평면에 주어진 어떤 곡선 C를 x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는 그 프로파일 커브 C 위에서 어떤 녀석을 선적분하는 거냐면 2파이 곱하기 곡선 C 위의 각점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 즉 2파이 y를 선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당연히 2파이를 바깥으로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곡선 C 위에서 y를 선적분하는 거에다가 2파이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곡선 위에서 y를 선적분한다. 이게 뭐죠? 자,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곡선 C가 주어져 있어요. 이 곡선 C의 기하적 중심 또는 간단히 그냥 중심이라고 하죠. 이걸 좌표를 내가 x바, y바라고 하면 이 녀석은 각각 어떻게 정의되나요? 기하적 중심은 한마디로 뭐예요? 각 좌표의 x와 y의 곡선 평균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하적 중심의 좌표는 어떤 선적분 값을 그 곡선의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즉 1을 선적분하는 걸로 나눠주는 건데 뭐로 나눠주는 거냐? 바로 곡선 C 위에서 x를 선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좌표 함수를 선적분해서 곡선 평균을 낸 거. 이 녀석이 바로 기하적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 y를 선적분한 거를 1을 선적분한 걸로 나눈 게 정확히 기하적 중심의 y좌표가 됩니다. 즉 곡선 C 위에서 y를 선적분하는 거는 기하적 중심의 y좌표에다가 이 곡선의 길이를 곱하는 거랑 같습니다.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이 곡선의 length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만큼이 뭐예요? L이죠. L에다가 뭐로 곱했어요? Y, 기하적 중심의 좌표로 곱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 돌리고자 하는 곡선의 중심과 X축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는데요. 그럼 D는 여기에서 뭘까요? 자, 여기 X 바, Y 바 이렇게 있어요. 곡선 C의 기하적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X축,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게 정확히 뭐예요? Y 바가 되는 거죠. 그 녀석이 정확히 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LD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선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2파이에다가 y를 선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 하면은 d에다가 l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2파이 d l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곡선 돌리고자 하는 곡선 C가 있어요. 원래는 이걸 x축으로 돌리면은 돌려서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곡선 C 위에서 2파이 y를 선적분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뭐랑 같냐 하면은 이 곡선의 기하적 중심 있죠. 이 곡선에 기하적 중심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시각화해 볼게요. 곡선 C가 이렇게 있고 이거의 기하적 중심이 여기 X바 Y바인데 Y바가 정확히 지금 D인 경우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기하적 중심이. 얘를 이 거리가 지금 D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파이 D가 되고 여기 그리고 이 곡선의 길이를 쫙 펴요. 곡선의 길이를 쫙 펴서 이렇게 길이가 L인 걸 만들어요. 그래서 파푸스의 정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도형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면은 뭐 이렇게 울퉁불퉁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 복잡한 회전면의 넓이는 간단한 이 원기둥면의 넓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원기둥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파이 반지름의 길이는 d이기 때문에 요 밑면 원기둥면의 이 밑면 원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d고 이 원기둥의 높이는 곡선의 길이 L과 같아져요. 자,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곡선 돌리고자 하는 프로파일 커브의 기하적 중심의 y좌표 그게 정확히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d가 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할 때 뭐만 구하면 되냐면 기하적 중심의 y좌표 여기서는 d가 되겠죠. 회전축까지의 거리 이거를 재고 곡선의 길이만 알면은 2파이 dl을 해가지고 회전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파푸스의 정리의 응용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XY 평면에서 원을 하나 그리는데요. 중심의 좌표가 0,r이에요. 즉 Y축에 있어요. 여기 0,r이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 원이 Y가 양수인 이 반평면 위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이 원의 조그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리틀 r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중심이 0,r이니까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캐피탈 R의 제곱은 리틀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을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을 한 바퀴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토러스, 베이글. 그림은 엉망진창이죠. 여기 베이글, 도너츠가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의 회전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회전면의 넓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 프로파일 커브를 C라고 하면은 C 위에서 2파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지금 회전축이 하필이면 X축이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2파이 Y가 되겠죠. 그러니까 Y고 거기다 2파이로 곱한 거를 선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인데 이 서클 C, 프로파일 커브가 하필이면 C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기하적 중심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Y축의 대칭이니까 X반은 당연히 0이고 Y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위아래가 대칭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Y는 캐피탈 R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적 중심은 안 구해봐도 캐피탈 R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하적 중심이 캐피탈 R이다 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곡선 C 위에서 y를 선적분한 거를 뭐로 나누면 1을 선적분한 걸로 나눈 거. 그게 바로 y bar가 되는 거죠. 파프스 정리에서는 바로 이 0,r에서 x축까지의 거리인 r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회전면의 넓이는 2파이에다가 곡선 C 위에서 y를 생으로 선적분하는 건데 y를 생으로 선적분하는 게 뭐예요? 정확히 2파이 캐피탈 R에다가 곡선 C의 길이를 곱하는 문제로 바뀌었죠. 얘가 곡선 1C에서의 기하적 중심의 y좌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곡선 C 위에서 1을 선적분해야 되는데 곡선 위에서 1을 선적분하면 뭐예요? 곡선의 길이를 재는 거죠. 근데 이 곡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리틀 r인 1이에요. 그러니까 2파이 리틀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4파이 스퀘어의 캐피탈 R 곱하기 리틀 r,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리틀 r인 1을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도록 돌렸을 때 생기는 토러스의 가락지방의 옆면의 넓이가 됩니다. 즉 2파이 캐피탈 R과 2파이 리틀 r의 곱이 되죠. 즉 토러스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토러스를 매개화해서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해서 한 땀 한 땀 이중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연습 문제로 토러스를 매개화 한번 해보세요. 토러스를 매개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매개화를 따서 이중적분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사이클로이드 xt는 t-sin t, yt는 1-cosine t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이 사이클로이드는 회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무한히 많지만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면과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xt, yt를 찍으면 t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왜 이런 모양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xt는 t-sin t거든요. t-sin t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x를 t로 미분하면은 xt가 t-sin t니까 어떻게 돼요? 1-cosine t죠? 그래서 얘는 부호를 갖습니다. cosine t는 1 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little xt는 t-sin t는 t에 대한 증가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타임 t가 증가를 하면 xt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yt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yt는 1-cosine t죠.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 t가 나옵니다. sin t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0에서 2파이까지 sin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sin t가 양수예요. 즉 yt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t가 파이가 되는 순간 반환점을 맞이하고 y를 t로 미분한 sin t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yt는 감소가 돼요. 그래서 타임 t가 증가를 하면 yt가 증가를 하다가 t는 파일 때부터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개형은 이렇게 0,0에서부터 2파이까지 2파이,0을 연결해주는 유향곡선이 되고 개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의 각각 x축으로 회전해서 생긴 회전면의 넓이와 y축 중심으로 회전해서 생기는 회전면의 넓이를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xt는 t-sin t, yt는 1-cosine t로 매개화되어 있고 매개 변수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이 녀석을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은 곡면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을 돌리고자 하는 프로파일 커브 사이클로이드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t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면
여기 0,0에서 출발해서 2파이, 0까지 달리고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얘를 x축 주위로 회전해 얻은 곡면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이 녀석을 매개화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그러면 xt 그대로 내비두고 yt, x축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yt 성분을 확장해서 각각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캐피탈 XT 세타는 XT, 리틀 XT, 리틀 YT 곱하기 코사인 세타, 리틀 YT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개화를 끝냈잖아요. 이제 물론 매개 변수의 범위를 정해줘야겠죠.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지금 돌리는 각 세타도 0부터 2파이까지 달립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해가지고 이중적분을 해도 되지만 어떻게 이거를 다시 써도 되냐 하면은 자, 구하고자 하는 서피트의 에어리 엘리먼트는 이 사이클로이드를 C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C 위에서 뭐를 선적분하는 문제죠?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지금 회전축이 X축이기 때문에 YT가 될 겁니다. Y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곡선식에서 선적분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개변수 T로 바꾸고 싶으면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2파이에 Y 대신에 YT를 쓰고 랭스 엘리먼트, 프로파일 커브, 사이클로이드 C 위에서의 랭스 엘리먼트는 속력에다가 DT를 붙인 거죠. 속력이 뭐예요? X를 T로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Y를 T로 미분한 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리틀 XT가 뭐예요? T 마이너스 사인 T고 리틀 YT가 뭐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T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각각을 대입해서 한 땀 한 땀 계산을 하면 T에 관한 어떤 적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제곱하면은 계산이 간단히 안 되지만 T로 한번 미분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게 됩니다. 이 T에 대한 사각함수 적분을 여러분 스스로 해서 X축으로 이 사이클로이드 조각을 돌려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를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는 같은 프로파일 커브 사이클로이드 C를 X축이 아니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Y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아까랑 매개화가 다를 거예요. X축으로 매개화를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X축 중심으로 매개화 했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Y좌표는 꼼짝마가 되는 것이고 Y는 YT가 되는 거고 XT와 GT에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덕지덕지 붙겠죠.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한 바퀴 돌리는 세타도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화를 해가지고 편미분 2번 하고 랭스 에어리 엘리먼트 구해가지고 이중적분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회전면의 넓이는 이 프로파일 커브 위에서 2파이 곱하기 something을 곡선 C 위에서 선적분해야 되는데 회전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2파이를 한 거를 선적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Y축으로 돌리면 여기 어떤 점이 있으면 X, Y가 있으면 얘를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Y축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나요? 정확히 X가 되는 거죠. 곡선 C 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2파이 X를 선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그냥 곡선 C에서의 선적분이에요. 스칼라 함수 2파이 X를 선적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곡선 C가 이미 매개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T로 바꾸는 건 T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릴 때 2파이 X 대신에 뭘 써요? 리틀 XT를 쓰고 그 다음에 랭스 엘리먼트 DS는 곡선 C 위에서 뭐냐 하면은 dx dt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에 dt를 붙인 거죠. 그래서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 곱하기 xt 대신에 뭘 대입해요? xt 대신에 1 마이너스 sin t를 대입하고, 그리고 yt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어떤 t에 관한 사각함수를 열심히 적분한 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3차원 좌표 공간에서 x지 평면을 생각하고요. 그 평면에 놓여 있는 곡선, 평면 곡선 g는 x제곱, 그리고 x는 0에서부터 루트 2까지 달려요. x지 평면이 있기 때문에 y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자, 이 녀석을 g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x, y, g축을 그리고요. 요 y는 0인 gx 평면에서 g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x지 평면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루트 2까지, g는 이제 0부터 2까지 달리겠죠. 요거를 g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회전면의 넓이는 돌리고자 하는 곡선 g는 x제곱, x는 0부터 루트 2까지 달립니다. 이거를 선적분하는 거예요. ds 뭐를 2파이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이거는 이 곡선은 gx 평면에 있는 거예요. gx 평면에 있는 곡선을 내가 곡선에서 2파이 썸씽을 선적분하는 건데, 여기 썸씽에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회전축까지의 거리죠. 그럼 여기에 이제 x, g가 있으면 여기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변수 xg로 주어진 요 곡선 표현에서 요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는 0부터 루트 1까지 달리고 2파이 x고, 랭스 엘리먼트, 이 포물선 위에서 랭스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xg 평면이니까 x를 x로 미분한 거를 제곱하고 g를 x로 미분한 거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에다가 dx를 붙이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적분 표현이 됩니다. 자, 0부터 루트 2까지 2파이 x. 자, x를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1 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g는 x제곱이에요. g는 x제곱이니까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죠. 그걸 제곱하니까 4x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1변수 x에 대한 적분이 되었습니다. 2파이는 상수고요. 자, 요거의 곱은 어떻게 x에 적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요 적분을 계산해 보세요. 또는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이 회전면을 직접 매개화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 회전면을 매개화해가지고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해가지고 이중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이 회전면을 매개화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그런데 g는 x제곱을 g축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x지 평면에서 x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프로파일 커브 위에서, 포물선 위에서 x가 하는 건 뭐냐면 중심축까지의 거리예요. g축까지의 거리니까 요걸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3차원상에서 g축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뭐예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r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그래프로 썼죠. 그러면 이 회전면을 매개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면을 매개화해가지고 회전면 넓이를 구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